자, 이번 시간부터는 버전 관리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스타벅스 예제를 열심히 만들었고요. 그 스타벅스 예제에 대한 버전 관리도 이번 시간에 좀 진행해 볼 건데요. 자, 그러면 일단 이 버전 관리가 어떤 개념인지부터 이해를 해야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회사에서 어떤 기획서 문서를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처음에 기획서라는 이름의 PDF 파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서가 초안에 가깝다 보니까 여러 상황에 의해서 수정사항이 발생했고, 그래서 기획서의 수정본을 다시 만들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기획서의 수정본을 만들었다라고 해서 기존의 파일을 지워버리시지는 않겠죠. 또 어떻게 원본 문서가 필요할지 모르니까 잘 보관을 해뒀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런데 역시 이 기획서라는 건 또 언제든지 수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웬만하면 이번이 마지막일 거란 생각으로 수정을 해서 이번에는 기획서 최종이라는 이름으로 PDF 파일을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저는 최종이라고 생각하는 파일들을 만들어 왔고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앞으로도 계속 수정이 일어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나름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문서 뒤쪽에다가 이 문서를 완성한 날짜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디까지나 지금까지 만들어 온 문서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일지 모르니까 저는 삭제를 하지 못하고, 예를 들면 외장하드 같은데 따로 보관을 해둡니다. 자, 예전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문서들이 버전이 관리되어져 왔습니다. 특히나 디자인 업무를 보시던 분들은 중간중간 만들었었던 포토샵 파일들 혹은 일러스트 파일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파일들이 용량이 굉장히 무거워요. 물론 일반적인 워드라던가 PDF 문서들이 한 번에 몇 기가의 용량을 가지는 건 아니긴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버전이 관리될 때 문제는 내가 관리하고 있는 문서 혹은 프로젝트의 규모가 커지면 그 중간의 과정들을 내가 일일이 다 보관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개념이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이 스타벅스 예제를 열심히 만들어 봤는데요. 현재까지 만든 스타벅스 예제가 스타벅스라는 폴더 안에 들어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역시 뒤에서 이 스타벅스 예제의 로그인 페이지도 개발을 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로그인 페이지가 개발되기 전 상태의 스타벅스 예제도 혹시 모르니까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고, 로그인 페이지의 개발이 완료된 버전의 스타벅스 예제도 가지고 있어야지만 로그인 페이지 개발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되돌아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경우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존에 작성해 놓은 어떤 결과물들을 따로 저장을 해둘 수가 있어야 되는데, 원본 파일을 그대로 저장하는 것은 매우 불편한 일이고, 특히나 이런 프로젝트들을 혼자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관리할 때는 더 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버전 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때 사용되는 대표적인 버전 관리 시스템이 바로 Git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간단하게 설명 읽어보시면 이 Git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컴퓨터 파일의 변경사항을 추적하고 그것에 대한 버전을 관리해 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러한 변경사항들이 나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나와 협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만들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사용자들 간의 해당 파일의 작업을 조율하기 위해서 이런 버전 관리 시스템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Git이라는 것을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의 프로젝트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개념을 도입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Git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볼 거고요. 자, 대신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이 버전 관리 시스템인 Git을 설치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맥OS를 사용하시는 분들부터 Git을 한번 설치를 해볼 거고요. 윈도우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뒤쪽에서 같이 진행할 거예요. 자, 일단 화면에서 커맨드 스페이스 키를 입력하시면 이렇게 스폰라이트 검색이라는 입력창이 하나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터미널이라고 입력을 해보시면 터미널 앱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자, 이 프로그램을 엔터를 눌러서 실행을 해주시고요. 이러한 화면에서 우리는 CLI 방식으로 명령어를 입력해 줄 수가 있겠고요. 입력할 명령어는 git 한 칸 띄고 하이픈 2번 그리고 버전이라고 입력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Git이라는 명령어가 우리의 터미널에서 동작하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엔터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Git이 이미 설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Git 버전에 2.24.1 버전이라는 숫자가 정확하게 명시가 되는데요. Git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당연하게도 버전이 명시되지 않겠죠. 그리고 Git이라는 명령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아마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혹은 방금처럼 git 버전이라고 입력을 했을 때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git 명령어는 명령어 라인 개발자 도구가 필요합니다. 도구를 지금 설치하시겠습니까? 라고 모달창이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 운영체제 자체에서 git을 설치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설치 버튼을 눌러서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은 모달창이 나타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구글 검색에서 git이라고 입력을 해서 git 홈페이지로 이동을 할 건데요. git scm.com이라고 되어져 있는 주소에 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보시면 이렇게 메인 페이지가 보이는데, 자, 이 git 홈페이지의 우측 하단에 보시면 다운로드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git을 설치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버튼을 누르면 맥OS에서 git을 어떻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시면 홈브류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이 나와져 있어요. 혹시라도 맥OS에서 홈브류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터미널에서 브류 인스톨 git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 혹시 홈브류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이 명령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방법으로는 엑스코드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자, 우리가 좀 전에 어떤 모달창이 나타나면서 설치 버튼이 같이 있는 경우가 있었죠. 그것이 이제 엑스코드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맥OS에서 이 두 가지의 해당 사항이 없으신 분들은 다음에 바이너리 인스톨러라는 부분으로 넘어가시면 되겠는데, 자, 이 바이너리 인스톨러 부분에 보시면은 The latest version is 현재 버전이 명시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버전의 숫자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이러한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맥OS에서 설치할 수 있는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게 되고요. 자, 그러면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실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몇 가지 파일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확장자가 pkg라는 패키지 파일을 실행을 해 주시면 돼요. 자, 혹시라도 잘 실행이 되시는 분들은 진행을 해 주시면 되는데, 저처럼 확인되지 않은 개발자가 배포했기 때문에 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메시지가 나오시는 분들은 이 패키지 파일에서 우클릭을 누르고 다음으로 열기를 통해서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시면 다시 메시지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랑 다르게 아래쪽에 보시면 열기 버튼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열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설치를 진행할 수가 있겠고요. 우측 하단에 이제 계속 버튼을 눌러서 설치를 쭉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설치가 완료가 되신 분들은 당연하게 git 명령어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터미널을 열어서 git이라고 입력하고 띄어쓰기 하이픈 두 번에 버전 그리고 엔터를 눌러서 현재 설치된 git 버전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설치된 버전 자체는 1버전이든 2버전이든 일단 크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행할 거는 충분히 다 동작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윈도우즈 운영체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git을 설치할지 같이 진행을 해보죠. 자, 일단 윈도우즈 검색창 부분에서 cmd라고 검색을 하시면 명령 프롬프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git 하이픈 두 번에 버전이라고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눌러보시면 git이 설치가 이미 되어 있으신 분들은 git에 해당하는 버전 숫자가 화면에 출력이 될 거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 git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git이라는 명령어를 쓸 수 없다라고 메시지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당연하게도 git을 설치를 해야겠고요. git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홈페이지 우측 하단에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을 하면서 바로 파일을 다운로드 받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실행을 하시면요, 여기서는 디바이스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겠냐라고 물어보는데 당연하게도 예를 눌러줘야겠죠. 자, 그러면 역시 설치 화면이 나타나게 되겠고요.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관리하실 부분 없이 넥스트 버튼을 눌러서 쭉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눌러볼까요? 넥스트. 수정할 부분이 전혀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내용을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체크 내용들을 바꿔주셔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넥스트로만 쭉 설치를 해주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역시 넥스트.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인스톨 버튼이 나타나게 되겠고요. 인스톨 버튼을 누르게 되면 설치를 진행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설치가 완료가 됐고요. 아래쪽에 피니시 버튼을 누르고 명령 프롬프트를 다시 실행을 해줄 건데요. 똑같이 git이라고 입력하고 한 칸 띄고 버전이라고 입력한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분명하게 설치를 했음에도 명령이 동작하지 않아요. 자,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저는 이 명령 프롬프트를 재부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켜져 있는 명령 프롬프트를 종료시켜준 상태에서 다시 검색 cmd라고 입력해서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하고 git 한 칸 띄어쓰고 하이픈 두 번에 버전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보면, 자, 아까와는 다르게 git 버전이 2.30.1 버전으로 잘 설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설치하시는 git의 버전은 일단 우리가 진행하려고 하는 내용과는 크게 상관은 없으니까 버전 숫자가 다르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구글 검색에서 github라고 입력을 해서 검색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github.com이라는 주소를 가지고 있는 링크가 하나 보일 거고요. 이 링크로 접속을 해서 내용을 확인하시면, 자, 이렇게 GitHub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GitHub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사인인과 사인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업을 눌러서 회원 가입을 진행해 주시거나 사인인을 통해서 GitHub에 아이디가 있으신 분들은 로그인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일단 저는 아이디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사인업 버튼을 눌러서 회원 가입을
가입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몇 가지 입력할 내용들이 보이는데요. 자, 이 중에서 유저 네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GitHub이라는 이 서비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GitHub이라는 서비스 내에서 사용할 사용자 이름을 명시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네오의 -징링스라는 이름으로 유저 네임을 생성을 할 거고요. 자, 이메일 주소는 여러분들이 이메일 당연하게도 적으셔야겠죠. 그리고 패스워드까지 입력을 해주세요. 자, 이런 방식으로 회원 가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회원 가입이 완료가 되면 여러분들이 입력하신 이 이메일 주소로 인증 메일이 하나 날아갈 거예요. 그러면 그 인증 메일 꼭 인증을 해서 가입을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회원 가입과 인증까지 마치고요. 로그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러한 화면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측 상단에 보시면 사용자 아이콘이 보이죠. 자, 이 부분을 선택을 해보면 아까 지정했던 네오징링스라는 사용자 이름으로 잘 로그인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이제 이렇게 가입한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가 기존에 만들었었던 스타벅스 예제를 이 GitHub이라는 서비스에 업로드를 할 건데요. 관련된 내용은 다음 시간부터 쭉 이어서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